나는 욕을 못하는 아이야. 감정 조절법에 대한 것 좀 가르쳐 주세요. 화난다고 그러면 돼? 칭찬이 독이 될 때까지 좀 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조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준비한 첫 번째 얘기는요, 자존감 높이려면 이것만은 꼭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존감 높이는 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느닷없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태내에서부터다.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생각해. 이거부터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싹 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자존감은요, 부모님이 키워준다, 높여준다 이런 거 없어도 타고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요, 자아 존중감,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자존감 높이려면 이것만은 꼭 하고 제가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부모님께서 최소한 자존감 내리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를 보존시키시면 되는데, 우리는, 저도 부모지만 이렇게 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요만한 단점 보이면 많은 장점은 당연한 거예요. 요건 안 건드려도 돼. 얘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 단점 하나 고치면 얘가 더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면요, 요 작은 단점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면서 고쳐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욕을 못하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난 이걸 못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있잖아요, 제가 잘 쓰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교각살우거든요. 솥불 잡으려다가 소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장점을 그냥 두고 작은 단점에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낙인 효과, 그런 아이라고 그 스스로가 도장 찍는 거거든요. 최소한 타고난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그래도 부모니까 우리 아이 인생 더 괜찮게 살고 싶게 하고 싶잖아요. 세 가지를 더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존감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가치감이에요. 이 가치감이라는 건 유능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효능감이라고도 말합니다. 아이 스스로가 가치감을 올라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전감이에요. 세상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과 불안해, 어떻게 되지? 걱정과 불안이, 근심이 많으면요, 자존감이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작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마스크 불안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처럼 워킹맘들은요, 그 요일제로 판매하는 마스크 사려고 줄 서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어요. 내가 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이렇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지? 이게 아이들이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릴 때가 안정감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자존감에는 안전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는 거. 세 번째가요, 조절감.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가? 와, 나는 그게 잘 안 돼. 나 화나. 그런데 이 화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 에라, 그냥 나는 대로 화 내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조절감은요, 사실 어른들의 경우에는 다 잘 되세요. 방송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죠?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요, 좋은 부모란 어떤 부모시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두 번째, 빠지지 않는 것이 감정 조절법에 대한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최근에 대답한 것 가운데에서요, 제가 대답하고도 참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요, 감정 조절을요 못하는 게 아니라 감정 조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우리는요, 감정 조절법을 모르거나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6살짜리가 아이가 있어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아주 밀접한 그런 가정의 자녀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공간에서 막 뛰어다니고, 우리 아이는 이 아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집중이 안 돼요, 이 아이가. 그래서
우리 감정 조절 안 할 때 애들 호칭 뭐라고 부르세요? 누구야? 이렇게 부르세요? 맞아요. 지금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요. 야! 라고 한대요. 야! 그 다음에 또 있죠. 너. 이름 어딘가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신호가 엄마, 아빠가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친구야, 이렇게. 이름을 모를 때는요, 가만히 있어봐. 이 6살짜리 아이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순식간에 나옵니다. 친구야, 뭐 내 친구인가요? 하지만 유아기 때 아이를 다정하게 부르는 용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너가 뛰어다니면 안 될 것 같아. 막 그것도 청유형으로 것 같아. 근데 우리 아이라면요, 너? 이렇게 나와요. 그쵸? 나도 모르게 야, 너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있죠. 부모님들께서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리고 빨리 즉각적으로 이 아이를 통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른도 잘 안 되는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사리 분별을 한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내 감정까지도 내 스스로가 잘 조절해서 낼 수 있다는 것. 함부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은요, 우리는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 참 자존감 낮은 사람이야. 맞아요.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자기 가치감이 높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세상에 좋아. 다른 사람들이 참 잘 좋아해. 이게 안정감이거든요.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아까 가치감 말씀드렸죠? 나 참 잘해. 뭐 공부도 잘해. 나는 굉장히 유능해. 나는 굉장히 탤런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기 효능감, 유능감이 높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한다고 설령 착각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있죠.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인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조절감이 낮은 사람을 우리는 보면서 참 재능이 많고 참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굉장히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긍정감이 넘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 번째 관문에 탁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세 가지를 키워주는 겁니다. 길러주는 겁니다. 저에게 혹시 이런 질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선생님, 자존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건데 굳이 그렇게 길러주거나 키워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것들이 기복이 심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대로 아셨습니다. 맞습니다. 자존감 높다는 건 있죠.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른의 자존감과 아이의 자존감은 다르다. 어른들은요, 어른들의 자존감을 키워준다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몫이거든요. 누가 누구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내려? 그런데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있잖아요. 나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너 왜 그러냐고 자꾸 저를 지적하고요. 저를 평가하는 사람을 몇 번쯤 만나면 내려갈까요? 저는 넉넉히 잡아서 3번쯤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만나면요, 작아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요, 나 안 그래.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자기를 옹호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맞아, 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왜 저 사람은 자꾸 나를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할까? 이렇게 처음엔 의문을 갖다가도 있죠. 점점 설득을 당합니다. 나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어른은 방법이 있어요. 자존감 훼손당하지 않을 방법.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선택에 여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어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직장에서나 아니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른은 자꾸 자기를 무장시킵니다. 저 사람 만날 때는 어떤 말에 내가 주의하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말자. 왜?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 사람은 그렇게 나를 보지만 난 그런 사람 아니거든. 이렇게 자기를 재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바로요, 어른이 가지고 있는
3층 뇌인 전두엽이 발달한 어른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다시 아이로 돌아올게요. 우리 아이들은요, 발달상 대뇌피질인 이 세 번째 뇌, 일명 어른뇌, 생각의 뇌, 이성뇌가 발달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유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미성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의 19, 20살까지입니다. 하물며 우리 아이가 3살, 4살, 6살, 7살, 10살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때는 굉장히 어른답기를 바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화난다고 그러면 돼? 화난다고 동생 때려? 그렇다고 해서 너 그렇게 거짓말 하래? 엄마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요, 굉장히 많은 것을, 고차원적인 것을 요구하거든요. 오히려 화난다고 조절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어른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세요. 강사님, 제가요, 이럴 때는 정말 다 알거든요. 이론으로는 아는데요. 막상 현실 육아에 부딪히면 잘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참으로 인간적인 고백이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건요 제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 아이들과 어른의 자존감은 다르다라는 대전제에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 세 가지 자존감의 요소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까? 길러줄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치감 얘기할 때 우리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부모교육 이론 정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더 이상 공부 안 하셔도 되시는 분들이 꼭 보세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실 건데 제가 짚어드릴게요.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드리면요, 우리 어른들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부모가 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들의 가치감을 키워주는 부모. 칭찬과 격려와 인정입니다. 우리 왜 가치감, 유능감, 효능감을 키워준다 그러면 칭찬은 딱 떠오르시거든요. 그럴 때 또 칭찬이 독이 된다도 떠올리세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몇 개월 후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고래가 아니다 뭐 이랬어요. 아니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또 캐럴 드웨크 박사의 칭찬이 독이 되는 경우, 그래서 성과 칭찬은 안 좋대, 결과 칭찬 안 좋대, 과정 칭찬을 하래.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 방에 이렇게 간식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네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참 기쁘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하자니 이렇게 주스를 들고 있는 이 컵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그래 뭐라고 칭찬하면 이 아이한테 정말 좋을까. 그럴 때 아이가 얼른 나가 주실래요? 그런 아이도 있지요. 자, 여러분 다 좋아요. 칭찬은요. 저는 부모교육 전문가지만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칭찬이 독이 될 때까지 좀 해보자. 엄마 제발 그만 좀 칭찬하세요. 이렇게 할 만큼 칭찬하셨나요? 일상에서 너무 잦은 칭찬을 하면 칭찬의 약효가 떨어질까? 저는요, 지금도 칭찬받으면 좋아요. 강의하고 내려오는데요, 어떤 부모님이 막 저한테 와서 강사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저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는 소리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도 있잖아요, 제가 인스타에다가 그날 강의 스케치할 때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울주에 정말 다녀가길 잘했습니다. 저 이래요. 평범한 칭찬일 수 있습니다. 평생 강의했는데 저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칭찬.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의 가치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많이 많이 올려주십시오. 어른도 그런데, 어른과 아이의 자존감은 다르다고 했는데 이렇게 어른도 좋은 칭찬 아이한테 많이 한다고 해서 어찌 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조건 내세운 칭찬이라든가 뭐 뭔가 조금 독이 되는 칭찬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 때까지는요, 칭찬을 많이 많이 하십시오. 예쁘다, 훌륭하다, 멋지다. 뭐가 비구체적입니까? 좋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있잖아요, 많이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에 너무 익숙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줬더니 그 칭찬을 안 하면은 더 이상하게 힘이 빠지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칭찬을 있잖아요. 당연한 건데 칭찬을 바라는 아이도 있고요. 그냥 이제 칭찬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너무 이제 반복된 것 같아서 안 한다고 했더니 또는 안 하려고 했더니 아이가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거든요. 해주세요.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미끄럼틀 타는 거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제 지칠 때도 되지 않았나? 저거 힘들게 올라가서 한번 쭉 타고 내려오는 거 한 3초, 5초밖에 안 되는데 그거 한번 쭉 미끄러지려고 애들이 있잖아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참 지치지도 않나? 질리지도 않나 싶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바라는 아이에 대한 거 상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요, 그 칭찬이 아이는 여전히 목마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 반 컵이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한 컵 반 마시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조금 지루하다 싶을 때는 평소에 아이랑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떤 칭찬의 말이 좋아? 어떻게 칭찬하는 게 좋아? 칭찬은요 말과 스킨십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사춘기가 되면 이렇게 어깨 만지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아이에게 으쓱하게 하고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두드러지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다고 하니까 사실 나는 이쁜지 잘 모르겠는데 엄마가 맨날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학교 가면 나보다 이쁜 애들 진짜 엄청 많거든.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엄마 그 칭찬이 별로 와닿지 않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저는 칭찬도 그렇고요. 너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괜찮냐고 훈육의 방법도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령의 기점을요, 저는 한 5세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듣는 귀는요, 1살, 2살 때도 다 발달됐어요. 이걸 수용 언어가 발달했다고 하거든요. 이해 언어가. 하지만 표현 언어는 조금 늦게 발달하는데 5세만 돼도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질문하면 무슨 얘기지?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분 좋을 때, 아이랑 놀이할 때 또는 간식 먹을 때 그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격려하고 인정은요, 칭찬하고 조금 다른데 궁금하신 분들한테 칭찬 또는 대신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또 다른 칭찬으로 격려와 인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격려는 치열업이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좋지만요. 때로는 괜찮아? 라고 물어본 다음에 아이가 괜찮아. 그러면 그래.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때로 실수해도 우린 괜찮다. 하지만 괜찮은 것이 정말 다음에도 덜 실수할 때 괜찮은 것이 되는 거지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런 반복은 또 아니거든요. 아직 어린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각력이 조금 어른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격려할 부분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인정은 뭐냐면 그 자체를 괜찮다고 봐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공부하는 아이에게 어떻게 칭찬해야 과정 칭찬이 될까 한다면 인정 칭찬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는구나. 다 된 거예요. 그 안에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참 행복하다. 공부하는 너도 지금 실력이 향상되는 보고 있구나. 공부를 하니까 내가 앞으로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가능성, 기대까지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때 표정은요. 자부심을 담은 엄마의 표정과 애가 공부하느라고 엄마의 표정을 못 볼 수 있다고요?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는 겁니다. 우리는 목소리에 굉장히 많은 감정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의 가치감을 올려주시는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안전감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은요. 마스크 쓰기는 싫어도 코로나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보다 세계 경제보다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사태보다 더 심각한 안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집이에요. 가정. 엄마, 아빠입니다. 그 다음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친구라면 안정감을 확보하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CCTV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그곳에 가서 놀기 바라잖아요. 엄마 누구누구가 나 때려. 엄마 선생님이가 나 싫어해. 그러면 엄마 불안해지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전감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게 우리 아이가 놀면서 배웠으면 좋은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지만 실제로 정말 으뜸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 부모님의 표정, 부모님 사이 부부싸움 자주 하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서학대가 되는 거 아세요? 부모님의 표정과 부모님 사이, 이게 아이의 자존감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안전감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아이의 타고난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쑥쑥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을 올리는 세 번째 요소, 조절감. 앞에서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 조절감은요, 크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짚으시면 됩니다.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것.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존감의 요소입니다. 조절감이죠. 예를 들면 공부하기 싫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기 싫어. 안 해. 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는 꼭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 거죠. 그렇죠? 해야 할 일을 하는 능력. 하고 싶지 않지만 참는 능력. 비슷한 것 같지만 맥락은 조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습니다. 진짜 욕하고 싶어. 그런데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스스로가 참는 능력입니다. 수업 시간에 지루해. 언제 끝나지? 저 친구랑 아까 쪽지 주고받아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뭐 하기로 했는데 온통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친구는요. 자기만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봐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시네. 왜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실까? 그래, 맞아. 공부하라고. 그럼 나 지금 이 시간이 좀 지루하지만 저기 친구하고 지금 장난 놀고 싶지만 쪽지 받고 싶지만 안 되지. 선생님을 봐야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동시동작으로 작동할 수 있는 친구가 조절감입니다. 하고 싶다, 하지 말아야지. 하기 싫다, 해야지. 이게 뭘까요? 내가 지금 만약에 산만한 행동을 한다면 선생님의 가르침에 그렇죠? 방해를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지적을 한다면 현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방해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나는 이상한 아이지. 맞아.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 자, 어른들은요, 조금 과장되게요, 순간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5만 가지.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 두 가지 생각만 해도 조절감이 높은 친구예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해.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돼. 이게 조절감입니다. 근데 이 조절감은요, 훈육으로 가장 잘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2화로 여러분들께 훈육을 준비했습니다. 훈육은요, 조절감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을 해치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꿈을 펼치기 위해서 내 발목을 잡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요, 2화 우리 주제로요, 훈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훈육을 학대로 하지는 않는가도 조심스럽게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1주제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가치감 올려주세요. 안정감 확보해 주세요. 조절감을 키워주세요. 아이는 어른과 달리 사랑하는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눈빛 하나에도, 손길 하나에도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연약하고 아이의 자존감이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키워 나가는 거고요. 지금까지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